음식.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냉장고 등에서 음식, 물을 찾아 먹되 가능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 물 소비를 조절합니다. 잔해 때문에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줍니다.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며 체력을 완전 소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공기 공급이 잘 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응급처치란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 전에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의미합니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 내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이것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 부상자의 생명이 좌우되기도 하므로 국민을 보호하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반드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의 응급 환자 발생 시 최우선으로 현장 조사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여러 명의 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를 둘러보고 사고와 관계된 사람에게 물어보며 신속히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 할 경우 부상자의 위치를 알리고 주소 또는 근처의 큰 건물, 이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으면 알려줍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19 대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부상자의 수와 부상자의 상태, 실시한 응급처치 및 기타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립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119로부터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도움받을 수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고 기도폐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임리히법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초킹 사인을 확인하고 안면부에 청색증을 보일 때 우선 상태 체크를 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스로 기침이 불가능할 시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 엄지손가락이 환자에 닿을 수 있게 손목을 조절한 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켜줍니다.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고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5회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도착 시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해줍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이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 연장 기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장, 뇌, 기타 장기에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환자가 생겼을 경우 환자의 의식 상태를 파악한 뒤 큰 소리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기도의 유지, 호흡, 순환의 기본 3요소가 바탕이 된 응급처치법입니다. 기도의 유지는 아래턱을 앞쪽으로 올려서 혀를 앞쪽으로 오게 하여 기도를 확보해주는 방법입니다. 호흡은 환자의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문 의학팀이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순환은 심장박동이 멎는 경우 흉부를 압박하여 혈액을 각종 장기에 공급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인공호흡과 함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119를 요청하고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지도 확인 요청합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을 시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2. 흉부 압박 실시를 위해 윗옷을 벗깁니다. 가슴 정중앙에 손꿈치를 놓은 후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펴 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한 후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속도는 1분에 최소 100회, 깊이는 5cm를 유지합니다. 3. 턱, 귓불, 머리가 수직이 되도록 하여 기도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4. 약 10초간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기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6.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반복 시행합니다. 1. 자동 제세동기에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음성이 나오면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2. 상체를 노출시킨 후 우측 쇄골 아래쪽에 패드를 부착시킵니다. 또 다른 패드는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에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각 패드의 표면에는 부착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합니다. 3.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습니다. 기계에서 자동으로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떨어집니다. 4.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며 충전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와 떨어지도록 다시 주의를 줍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제세동을 위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5. 전기 충격이 필요 없거나 전기 충격이 주어지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기계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폐소생술 도중에 기계에서 음성 지시가 나오면 기계의 지시에 따라서 위의 절차를 반복하도록 합니다. 외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 폭발적으로 인체가 입은 손상을 말하며 폐쇄성 외상인 둔상과 개방성 외상으로 나뉩니다. 외상의 경우에는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 정도에 따라 중증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외상 환자에서 쇼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출혈입니다. 출혈은 혈액의 갑작스런 소실로 정의되며 외부 출혈과